아그라이아님 협찬은 뭔데? 태초의 세상은 트립이다. 훗날 신이 효모를 투척해 그 반죽에서 빼미가 태어났지. 뭐? 얘네 창세 신화 같은데 빼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부여했지. 세르세스 나오고요? 여기다 풍부한 감정과 아름다운 인성을 더해주면 교활함 살짝 넣는 거. 찌든 직장인 바이브가 있네. 체면 있고. 얘 스타피스 컴퍼니 소속이라 그런가 보다. 티탄은 황금나비가 되어 가슴을 어루만잡고 그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었지. 낭만이 그 세르세스랑 연애하는 걔죠. 나비. 그래? 난 니카도르가 사랑에 실패하고 연적이랑 대판 싸웠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다 헛소리야. 니카도르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는 야사일 뿐이지. 야사도 있구나 니네. 데이, 이 얘긴 유연한 태도가 있네. 퍼져 트리스비오스, 밑에 뭘 만든 거니? 들어봐. 니카도르는 잘 빚었는데? 니카도르는 그런 티탄이 아니야. 이렇게 최초의 새가 탄생했어. 알바생 짹짹이빵 귀엽다. 짹짹아, 이 이야기 마음에 드니? 이 엠포리어스는 안 오는 게 나았을지도. 빼미 목소리 이 좋아. 낭만적인 날, 온 세상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위해 건배할까요? 건배. 건배. 자 이제 버전 PV가 나오고 마이데이모스, 운명과 맞먹을 만한 사례를 가졌는가? 마이데이 마지막에 혼자 떠난 건 진짜 감동 그 자체였다. 공포 속에서 육신을 포기하라. 크렘노스의 왕이여. 살아 움직이는 멋이 있다면 바로 이놈이 아닐까. 선공의 나팔을 불지. 정신 놓고 그냥 뽑아버렸네. 20차는 뽑았던 거 기억나요? 여정은 피와 불로 주저되지. 멋있어. 파이논이 과연 어떻게 보여줄까? 그중 셋은 저거 찌른 거 처음 봤을 때 메인 스토리 모르고 봤으면은 배신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겠는데? 생명을 빚어내고 셋은 재앙을 3333이네. 안녕, 우리 트리비. 트리비 스토리가 진짜 역대급으로 슬펐다. 출발이야. 분개 써도 그렇고 난 왜 빨간머리 선생님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지? 분개 서드에서도 히메코 때문에 오열 많이 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 그때. 거의 방송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부름자네요. 보르고의 마크죠. 피로 된 왕관. 단번에 해칠 수 없다니. 안악사거러스의 등장. 내일 봐. 그것들을 맞설 차례입니다. 와, 왕자에 앉는 거 진짜 멋있어. 왕세자가 왕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알찼네요. 3.1이 정말 재밌었어요. 이거는 지난 거니까 팍팍 넘기고. 되게 밤낮의 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이게 매번 한 인사인가 보네. 시작. 저번에 어떤 분이 트루먼 쇼 이러길래 스페셜 프로그램에 오신 무슨 걸 소리지 했는데 환영해요. 전 여러분의 진행자 저번엔 저 인사를 안 뱀이랍니다. 했거든요. 게스트 여러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우린 근데 채팅창에서 난 여러분의 세계 크렘노스의 이렇게 후손, 써주시더라고. 마이데이다. 안녕하세요. 전 아글라이아입니다. 다시 한번 트립이 그네 앉아있는 거 겁나 귀엽네. 황금의 후예분들이 오신 덕에 저희 프로그램도 황금빛으로 물든 것 같네요. 여태 키메라도 있다. 참. 핑크색. 그나저나 엠포리어스엔 어쩐 일로 오신 건가요? 저거 이벤트는 짧길래 그냥 혼자 진행했는데 애들 웃기더라고. 얘기하자면 긴데 그건 다음에 하자고요. 아무튼 엠포리어스에서도 이 빼미가 진행을 맡게 됐답니다. 저 성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인데 분쟁 깃발 옆에 성류가 있죠. 정보가 많이 공개된 것 근데 저 같네. 성류를 선생님, 뭐 피로 무슨 속였다 막 이런 말씀이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3.1 버전명은 문의 시작, 분쟁한테 그러니까 분쟁이 속았다 동아리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조금 전 PB랑 그게 스토리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신규 드네. 버전에서 대의 활약이 원래는 엄청나다는 신화인데.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통로의 티탄 야노스의 반신으로서
트리스비오스 너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 폭로가 아무래도 자, 중요한 자, 역할을 여러분,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3.1 버전의 개척 임무에서 드러날 거랍니다. 가만 보면 티탄들이 지난 이야기에서 외부에 있는 에이언즈하고 미카도의 불씨는 1대1로 또 다른 매칭되는 경우가 황금의 많은데 아이노는 폭로가 티탄의 개척하고 시련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마주하게 성격이. 되지요. 두 개척자의 등장으로 불을 쫓는 여정은 중대한 돌파구가 생겼어요. 두 개척자라지만 다낭은 뭐 그냥 딸려온 거지. 선택을 안 하잖아. 그 후 파이노는 반신이 되는 시련을 파이는 시련이 좀 골 때렸죠. 분쟁의 신권을 받아들인답니다. 하지만 근데 주인공이니까 벌써부터 반신되는 건 조금 반대긴 했어요. 근데 아니나 여전히 다를까. 흔들리고 있군. 분쟁의 불씨는 마이데이모스에게 돌아갑니다.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불을 쫓는 여정에서 황금의 후예는 근데 서로의 아글라이아는 버팀목이니까. 이렇게 될 거를 미리 다 알고 있는 것 파이논에게 같죠?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고 말이야. 저런 역시 느낌이야. 아글라이아. 알고 있어. 주도 면밀해. 야, 다들 아시다시피 불을 쫓는 여정이 좀 촉박해요. 니카도르의 불씨를 되찾았으니 이젠 다음 불씨를 노려야 하죠. 또 티탄을 도벌해야 하는 거야? 무조건 폭력으로 나무정원에 되찾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는데 나무정원이 3.1 습격을 받죠. 버전에서 우리의 영웅 개척자는 사자로서 동료들과 함께 깨달음의 나무 정원으로 향하며 여기가 여정을 대학교 같은 곳. 이어갑니다. 연구 깨달음의 국가. 나무 정원은 이성의 도시국가인데 티탄, 연구단지. 세르세스를 믿는 도시국가이자 엠포리오스의 지식의 요람으로 오크마와 사이가 좋아. 검은 물결, 뭐 인접해 티탄, 있다고 하기도 했던 것 신비한 같은데. 사물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검은 물결에 불을 쫓는 가장 여정을 전문적인 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 곳. 제공하기도 하지. 전설에 따르면 이성의 티탄 세르세스는 성스러운 나무의 형상으로 세상에 강림했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린 곳을 저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점차 광활하고 이성의 웅장한 티탄인데 숲이 형성됐대. 생명과 계속 너그러운 같이 있어. 세르세스는 지식을 뗄 수 갈구하는 없다? 인간에게 이런 느낌. 이곳에서 배우고 쉬는 걸 허락했고 세상의 지혜를 무지한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죠. 그 가르침 아래 인간은 숲에 정원을 만들고 학파를 세웠고 신성 문명이라 그렇게 그래야 되나? 지금의 깨달음의 나무 정원이 생겨났답니다. 신인대 과학을 장려하는 아무래도 우리의 느낌? 다음 목표가 그래서 세르세스인가 보고. 아낙사가 맞아. 모순적인 캐릭터여가지고 세르세스는 굉장히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무척 다가왔던 것 상냥한 같아요. 티탄이야. 심지어 자발적으로 불씨를 나무 정원에 자발적으로. 맡기기도 했지. 안 싸우고 평화로운 게 최고야. 이번 회수는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야누스 회수가 꼭 좀 그렇지만은 않아. 슬펐지. 깨달음의 나무 정원은 세르세스에 대한 신앙이 무척 깊거든. 그들에게 이 불씨란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존재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크마가 사자를 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3.1 스토리에서 개척자는 새로운 황금의 후예와 함께 불씨에 대해 온건한 논의를 나눌 거예요. 싸움은 절대 없어요. 싸움은 절대 하게 되더라고. 하지만 방금 버전 PV에선 아, 적이 물밀듯이 그걸 밀려오던데. 말하면 뺨이 땀 흘리네. 사실 얼마 전 나무 정원에도 검은 물결이 침입했어요. 네? 분쟁기 이후 이걸 말하는구나, 검은 물결이란 시작 물질이 전에. 엠포리오스에 아하. 강림했답니다. 인간이 근데 이런 PV도 한번 영향을 받으면 스포를 이 당해도 섬을 미리 잃게 보고 되지. 몇 주 후에 하면은 한때 사실 상관없게 최전선에서 할 것 검은 물결을 같아요. 막아낸 까먹으니까. 니카도르는 자연스레 가장 많이 침식된 티탄이 되었어요. 가장 앞서 있었기에 니카도르의 불씨가 가장 큰 배수된 영향을 후 받았다. 크레노스 성은 수호 티탄을 잃고 검은 물결에 잠겨버렸으며 검은 물결이 퍼지는 속도는 더 빨라져 나무 정원이 다음 피해자가 되었죠. 사람들을 구해야 해. 지금 침식당한 순서대로 불씨가 돌아오는구나. 맞습니다. 나무 정원의 위기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우리의 개척자는 영웅의 사명을 짊어지고 생존자 수색과 구조, 또 재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거예요. 세르세스의 불씨를 찾아 오크마로 가져올 거고요. 이 과정에서 불씨를 훔치려 하는 적과 만나게 되는데 부름자가 피부에서 등장을 하죠. 개척자와 싸우던 그 녀석이랍니다. 칼 들고 떠 있는 놈. 망토를 쓴 녀석? 딱 봐도 나쁘게 생겼네. 온몸을 가린 게 이제 이건 또 무슨 파이논이 세력이지? 아니냐 처음 이런 보는 얘기들이 적인데. 많더라고요. 이번 여정은 생각보다 험난하겠어. 지금부터 저걸 불을 훔치는 자라고 부를게요. 부름자. 이 빼미가 개척자님의 영웅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바라면서 불을 훔치는 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답니다. 전투 중 불을 훔치는 자는 자신의 분신을 소환해 분신과 함께 아군을 공격합니다. 또한 불을 이게 훔치는 자는 회기물이라는 분신을 흡수해 버프를 획득할 수 떡밥이 있고 너무 많이 이를 보여가지고 소모하면 단서나 아군에게 더 폐쇄된 무시무시한 고립계, 피해를 시뮬레이션 가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끄떡 강해요. 없겠지만
분신을 그래서 이용하는 이전 적이라면 회차의 개척자가 파이논이 골머리 좀 아니겠느냐. 썩겠군. 파이논이 신탁을 받잖아요. 마지막 남을 한 명이 있다. 근데 여기서 티탄의 불씨를 얻는 황금의 후예 중에 파이논이 결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으려면 파이논일 텐데 분신은 신중히 가져야 그런 식으로 계속 루프를 돌리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파이논은 그 이유에 대해서 루프를 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초기화되지 않고 실은 내가 남았다. 반신이 되는 이런 시련에 대해 관심이 해석인 많아. 거죠. 트리스 비오스는 최초의 반신이자 이 땅에서 처음으로 티탄의 시련을 통과한 황금의 후예지. 그때 야노스의 불씨를 받으면서 대체 넌 무슨 일을 겪은 건가?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 아 이게 그건 참 황금기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을 요즘 뺏겼어. 엠포리어스 사람들에겐 아득히 먼 옛날 일이라고. 뺏겼다기보단 잃었죠. 페널티 같은 느낌으로. 개척자가 함께라면 뭐든 다 가능하답니다. 3.1 버전 메인 스토리에서 개척자는 오로닉스의 힘을 빌려 과거의 물결을 일으키고 저 티탄의 저주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황금의 역사를 후예의 돌아보게 저주겠죠? 됩니다. 우린 트리비의 고향으로 돌아가 본인이 어떤 낯선 얻어야 된 힘에 운명의 반대되는 시련을 경우가 보게 될 거예요. 종종 보이더라고요. 모두 쌓인 아이러니하게. 황금기의 비밀도 조금씩 드러나게 될 거고요. 운명의 시면 전성기는 이런 모습이었군. 지금처럼 죽은 듯이 고요한 곳이 아니었어. 맞아. 옛날에 여기 운명의 맵 지리더라. 야누소폴리스란 도시국가였어. 여긴 엠포리어스 신탁의 기믹이 성지이자 굉장히 많은 곳. 모든 순례자의 종점. 운명의 새 티탄이 기적을 펼친 곳이야. 인류 운명의 최초의 삼상. 반신이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건지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네. 그렇죠. 무지하게 욕먹죠, 티탄한테. 너네가 내 힘을 마음대로 훔쳐갔다. 막 오로닉스가 저기 나오면서 그럼 이제 기믹 재밌죠. 재밌는데 많아. 그럼 뭐 나중에 천천히 먹으면 되는데 아우 귀여워. 아, 저 편지라는 게 결국 영웅 모집이었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죽었다. 1000년이 지나 개척자가 도착했을 땐 3명밖에 안 남았다니. 가엽다 가여워. 근데 그 소중한 3명을 둘로 줄이고. 편지를 들고 있는 건 트리엔일까 트리논일까? 저 알아요. 트리비지. 트리넌이죠? 맞아. 상은 없어. 어? 셋 다 얼굴이 닮아서 평소에 선생님은 트리논이 자신을 반만 잘 가리네. 모르는 사람에게 다 까고 있는 애가 내가 트리비. 누구게라는 질문을 다 가린 애가 하곤 하죠. 이 질문을 다 하는 가린 애가 트리엔 트리논. 아니야? 반쪽이 트리엔. 그야 세 분은 성격이 달라서 구분하기 쉬우니까요. 저게 트리논은 눈을 얼마나 과묵하고 가렸냐에 따라서 예리하며 두 눈이 가려져 있고 트리에는 장난꾸러기에 눈썹이 이름이 솟아 다르더라고. 있죠. 트리비는 엄청 활발하고요. 보통 트리비 선생님이 주로 말씀하시며 황금의 후예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죠. 트리논 선생님은 신탁 관리와 해석, 트리엔 선생님은 100개의 문 개방과 관리를 담당해요. 트리엔이 활발해가지고 저거 100개의 문을 자주 쓰다 똑같이 보니까 생긴 소녀가 먼저 왜 에너지가 셋이나 소진된 있죠? 것 같아요. 이건 황금의 후예의 문이 이렇게 직책과 넘어가더라고, 문 관련이 있어. 담당이. 우린 이 세상 그러다가 최초의 본인 열 수 있는 반신이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구세의 신탁을 들었지. 예언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우린 여럿으로 나뉜 다음 야누스의 100개의 문까지 빌려 각지로 향했어. 이런 노력 덕에 황금의 후예는 동맹으로 뭉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희 너무 사이에서 아팠다. 명망이 높죠.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선 전에 트리논이 그러더군. 이제 트리엔이 한계에 다다라 앞으로는 100개의 문을 2번밖에 아, 2번밖에라고 말하는구나. 이럴 수가. 문을 여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야, 이거 알고 봤으면 더 슬펐겠는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 100개의 문을 사용할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닳게 돼.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한계가 올 거야. 한계가 왔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목숨 있어요. 또한 보잘것없다고 아니면 할 수 있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점점 처참해지고 있는 기분. 분위기가 왜 이래? 너 때문에 우린 이미 준비를 마쳤으니 다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말은 쉽게 하네. 이제 우리 스킬 소개해줘. 좋습니다. 좋아요. 캐릭터 스킬은 뭐 트리비는 뽑았기 때문에 문명의 길 양자속성 넘어가면 될 것 캐릭터입니다. 같고. 전투에서 그녀는 로켓을 주무기로 사용하지요.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 외에 전투에서도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죠. 자, 그럼 트리비에 대한 소개가 끝났으니 3.1 버전의 또 다른 중요 캐릭터 마이데이로 마이데이 서사까지만 넘어가 대충 볼까요? 보면 될 듯? 영상부터 보시죠. 아 멋있어. 아 저 때 못 참고 충동 구매를 해버려가지고. 카스토리스 픽업이 두렵다 나는. 전부 다 돌아올 텐데. 이것도 캐릭터 사용법이나 그런 거 소개하려나? 저 뱀의 이상적인 자시거든요. 이상적인 자? 저도 터프가. 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터프버드가 터프버드 될 이러고 거예요. 있네. 터프가이라 뜨거운 샘물로 목욕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어 아니면 적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 그런 터프 말고 그냥 크렘노스산 석류즙 좀 마시고 팔굽혀펴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 석류 신경 쓰인다고. 팔굽혀펴기 500개. 미남이냐고. 시작. 성격 참. 저희 프로그램 먼저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서 팔굽혀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안 좋아하실 거고요. 난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건 두고 봐야지. 그니까 싫어하실 게 분명해요. 귀여워. 아무튼 빼미는 이전 귀엽다. 스토리에서 니카도르의 추격을 마주한 마이데이는 혼자 광기에 빠진 티탄을 막아내 동료들에게 시간을 벌어줬었죠. 정말 멋있었어요. 야 불사의 저주. 데이가 처음엔 다가가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데이가 얼마나 듬직한지 알게 될 거야. 매일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건 중요한 순간에 나서기 위해서죠. 불씨도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이 결국 뱀에게 받잖아. 이런 리더가 나타나면 세상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모든 것은 그나저나 정해져 있다 이런 이거지. 문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크렘노스의 왕실에는 친족에게 칼을 겨누는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 듣자 하니 마이데이 씨는 무거운 과거를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아빠가 유기한 거. 크렘노스 성에는 피의 대관이란 전통이 있지. 크렘노스 성이 세워진 이래 모든 왕은 반드시 선왕을 베어 죽이고 왕좌에 올랐어. 셰익스피어 비극 같아. 예외 없이. 아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 분쟁을 믿는 도시 국가인가요? 붕괴. 피로 얼룩진 왕권 교체라니. 이 전통과 마이데이가 왕좌에 오르리란 예언 때문에 마이데이의 부친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포대기에 쌓여있던 글을 저승의 바다에 내던졌죠. 저 저승의 바다라는 게 어떻게 그런 저승의 5개의 강이 하지만 모이는 마이데이는 지역 같아요. 불사의 몸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원천이라고 볼 수 그는 있겠죠. 미치광이 왕에게 불만을 품은 백성을 스틱스랑 데리고 뭐 고향을 아케론이랑 떠나 사방을 떠돌며 전쟁에 휘말렸죠. 불을 쫓는 여정에 합류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코키토스랑 뭐 그를 5개. 죽이지 못하는 건 그를 더 강하게 만들 뿐. 근데 마이데이 씨는 까불어. 왜 분쟁의 불씨를 파이논 씨에게 넘겨준 건가요? 그 전투력에 분쟁의 불씨까지 받아들였다면 약간 세상에서 아킬레우스 가장 발목 강한 잡고 반신이 됐을 텐데. 담궜을 때 분쟁, 발목 부분 사육, 빼고 다 불사가 영광, 되는 그런 느낌이죠. 크렘노스인에게 근데 천년간 이어져온 전통과 등뼈 숙명이지. 부분을 그럼 잡고 하지만 담근 이런 건가 싶기도 숙명을 하고. 반드시 짊어져야 할까? 아기띠를 혹시 아니. 불렀었나? 난 이런 비비린내 나는 전통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그럼 가능성 있죠. 허리에다가 아기띠 같은 거 둘러서 애기를 건졌다. 백성들은 네가 왕위에 올라 자신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지고 영광도 되찾길 바라고 있어. 이 기대를 배신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니카도르의 불씨를 되찾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라 이러면서 왕권을 버리고 혼자 그냥 그렇게 가서 수호자가 될지 몰랐어. 어떻게 응답할 진짜 거야? 멋있더라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만국의 왕세자 신분으로 온 일족의 운명을 짊어진 걸로 모자라 일족의 영광과 귀속을 살피고 살 길까지 마련해줘야 하다니 정말 책임이 막중하네요. 그런 마이데이의 선택과 크렘노스 쪽의 운명은 3.1 버전의 개척 임무를 지켜봐주세요.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하는데 마이데이 씨가 있다면 누구든 그에게 뒤를 맡길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전투에서 특히 두드러지죠. 전투 설명을 한번 볼까? 뽑았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속성 캐릭터예요. 전투 중 그는 불사의 몸이란 이점을 세 번까지인 것 같던데? 싸우죠. 마이데이는 불사의 몸 덕에 사실 뭐 아주 오토로 높은 돌리네라고 HP 하긴 하던데. 최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중 OP가 7,000 이네. 장점인 HP를 이용해 적과 싸우지. HP를 소모하면 더 강한 힘을 아직도 발휘할 유물이 수 있어. 없다. 행적 찍느라. 맞습니다.
전투 중 마이데이는 자신이 잃은 HP의 총량을 기록해요. 그리고 많이 두들겨 이런 맞아요. 에너지가 유리하구나.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자신을 강화하고 크렘노스 전사로서의 면모를 10분 발휘하지요. 이때 그는 자동으로 적에게 폭풍 같은 공격을 날리며 더 높은 피해를 가해 크렘노스 왕세자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하네요. 두들겨 맞고 맞은 만큼 세진다. 사자가 어흥하고 전장을 지배하는 느낌이야. 강화 상태일 때 이땐 나도 방어를 포기하고 HP와 HP 최대치를 대폭 증가시키지. 9,000이 됐네. 피가 최대치가 내 증가됐네. 능력도 변화해 적에게 더 파괴적인 타격을 가하게 돼. 죽음에 거부당한 전사, 만물이 전멸할 때까지 겨뤄보자고. 와 목소리 목숨 뭔데? 걸고 싸우다니. 뺨이 크레노스에 역시 있는 성우 전투장치는 역시 명분의 훌륭한데. 전부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3.1 버전의 워프 정보를 알아볼까요? 드리비도 잘 뽑았고 1버전 전반부 워프 이벤트에서는 한정 5성 캐릭터 트리비와 한정 5성 자 다음 무슨 요새 얘기냐? 관한 새로운 연구 과제가 아, 추가될 예정입니다. 차분화 우주 차분화 우주? 요것도 그건 언제 한번 뭐지? 날 잡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마이데이 씨는 아직 잘 모르시겠군요. 설명 한번 보자. 간단히 말해 인간과 운명의 길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3.1 버전에서 개척자는 깨달음의 나무 정원이라는 엠포리어스의 유명한 학술 연구기구로 향합니다. 나무 정원의 학자들은 방대한 지식을 성스러운 나무의 기억에 짜 넣었지만 지니어스 클럽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세계의 신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았지요. 그래서 나무 정원의 도서 관리자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더라고. 승자가 되어 지식을 새기고 기억을 사용해 엠포리어스 문명의 불씨를 잊길 바랍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검은 물결이 밀려와도 그 역사가 네트워크에 남는다면 있는 분산 문명의 컴퓨팅으로 불씨는 시뮬레이션 꺼지지 우주 않을 거야. 같은 효과를 내보는 것 나무 같아요. 정원은 엠포리어스의 온갖 신화와 엠포리어스 역사뿐만 아니라 컨셉에 개척자의 이제 과거를 수집해 기존에 했었던 엔드 티탄의 컨텐츠죠. 기술과 융합한 다음 차분화 우주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만들 수 있어. 와, 티탄의 기믹이 기술이라니. 낮과 밤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나뉘고 익숙한 차분화 어느 우주와는 쪽 다르겠네요. 시간의 버프를 좀 더 줄지 이런 여러분의 것들을 세계에 선택할 수 있는 밤낮의 거고. 구분이 있는지 밤낮의 모르겠지만 차분화 우주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은 놓치지 마세요. 인사말 드립이랑 잘 맞네. 아흠, 이번 전투는 주야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간을 좀 더 각 강화할 수도 전투는 있고 낮과 야간을 좀 더 밤이란 강화할 수도 사이클을 있고 야간에는 가지고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것 이 두 같더라고요. 닿는 상태는 것도 그렇고. 전투에 서로 다른 버프를 가졌으며 상태를 변경할 때도 추가적인 전투 효과를 가져와요. 탐사 초반에는 파티의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상태를 골라야 합니다. 탐사 중에 일정 횟수의 구역에 진입할 때마다 개척자는 주야의 축복을 1회 진행할 세 번까지 수 있어. 강화할 수 있던가 그럴 텐데. 피의 축원이라고도 하지. 주야의 축복은 상태에 맞게 적용되며 개척자는 다른 분기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고 특정 상태에 있는 자신의 전투 효과를 강화할 수 있어. 근데 튜토만 해봐서 잘 모르긴 해. 그림자가 실제로 해봐야지 어째 저것도. 낯이 익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티탄의 기술인 차분화 우주. 차분화 우주는 더르타가 재밌게 설명해준 PV가 있어요. 나중엔 봐야겠다. 그것도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아마 목록에는 어떤 것 같은데 후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차분화 우주에선 6가지 티탄 송씨를 차분화 우주 하는 날 보면 되겠죠? 앞으로 더 많은 티탄 송씨가 업데이트될 거예요. 이번에 스토리 다 따라잡으면은 당분간은 스타레일 방송에서 차분화 우주도 할 것 이 같으니까. 버프 시스템의 특성을 보고 자신의 파티와 더 잘 맞는 티탄 송씨를 선택하면 가볍게 싸울 수 있어. 나무 정원 버전 차분화 우주. 여러분에게 진정한 엠포리어스 체험을 선사합니다. 차분화 우주를 클리어할 때마다 기원의 가지를 획득하는데 이걸로 티탄 송씨에서 더 많은 버프를 버프 개방하고 강화. 레벨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티탄의 신화도 개방할 수 있죠. 저기 안에 스토리 있고 캐스트 여러분, 뭐 티탄을 짧은 그냥 골라주세요. 읽을 거리겠죠? 떡밥들이랑 그런 거 설정. 나무정원이 해독한 티탄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방갈레의 문으로 할래. 네스티아와 다른 티탄의 과거를 더 잘 알게 되면 불을 쫓는 여정이 가야 할 방향이 더 선명해질지도 모르니 전 파르도다. 황금의 고치가 사이퍼. 좋겠어요. 천벌의 창. 과거 네가 쥐고 있던 영광이 대체 어떤 건지 나한테 똑똑히 보여주라고. 좋아요. 다들 천벌의 창도 목표가 좋았지. 확실해서 좋네요. 그래서 뱀이 넌 어떤 티탄을 선택할 거지? 네,
답은 차분화 우주의 이름에 있답니다. 아글라이아 왜 전의 움찔하는데 얼굴. 선택한다니까. 티탄의 기술이 이토록 심오하니 분명 이 속엔 탐사할 수 있는 면모가 더 많을 거예요. 정신 놓고 막 이것저것 시험해보고 싶긴 한데 제 계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쭉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한 파티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주야 시스템과 티탄의 축복 말고 차분화 우주, 지금 있는 천의 애들이 얼굴을 가진 더르타, 영웅에는 트리비, 더 다양한 마이데이 도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있답니다. 이번에 이번 카스토리스 차분화 우주의 뽑게 난제 되면은 모드에는 스타랭크 관련 콘텐츠가 4명? 추가됐는데요. 영웅에겐 수많은 얼굴이 있지만 누구든 5성이 4명밖에 안 돼서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 게다가 더 죄다 극한의 딜런 거 전투를 같은데? 트리비 하지만 빼고? 나 같은 차분한 우주 초보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군. 아하. 걱정 마세요. 3.1 버전의 차분화 우주에는 스타랭크 모드뿐만 아니라 스타랭크? 공략 시스템도 난이도 어려운 추가됐으니까요. 건가? 스타랭크가? 개척자는 공략을 확인하거나 오, 적용할 공략이 수 있구나. 있으며 좋아요나 즐겨찾기로 할 수 있답니다. 공략을 적용하면 시스템이 저건 뭐 개척자가 유저들이 보유한 올리는 안정식, 건가? 가중기물, 파티 편성 등 상황에 맞는 글이 콘텐츠를 있어 보이진 추천하지요. 않고 뭐 어떻게 동시에 깼는지 조합을 안정식, 보여주는 가중기물 거겠죠? 선택 화면에서 시스템이 최고의 선택지에 알림을 띄웁니다. 저렇게 초보자도 이렇게 적응을 해라. 따라가면 차분화 우주를 가볍게 즐길 수 있겠어. 라이트하게 공략 보상만 시스템을 먹을 통해 사람들을 위해서 웹페이지로 넣어놓은 이동하면 거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공략을 올릴 수 있지. 네, 육성이 진짜 거기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차분화 화가 우주, 천의 매일매일 얼굴을 가진 캐는데도 영웅에서 너무 많이 들어. 적의 드랍 소재가 특수 재료로 바뀝니다. 적의 드랍 소재란 건 캐릭터 승급, 행정 레벨업 시 사용하는 재료인가요? 대체 재료인 것 네. 같은데 이거? 캐릭터 승급, 행적 레벨업 재료가 부족할 때 이런 특수 재료를 적이 드랍하는 재료로 자동 교환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캐릭터 필드에 있는 몹을 싹 다 교환 잡아가지고 가능한 교환할 수도 오성 있겠네요. 추가됩니다. 피로도가 모자랄 때. 차분화 우주, 인간 희극의 프로필, 휴대폰 배경 화면 등도 헤르타 상점에 들어갈 거예요. 아, 좋네. 스릴과 도전이 넘치는 차분화 우주 외에 편안하고 귀여운 버전 이벤트도 개척자 여러분을 찾아오죠. 첫 번째로 소개할 건 아웅아웅. 아, 이거 재밌었어요. 귀엽습니다. 아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송에선 못하고 혼자 했는데 키메라 귀엽더라고. 이 아웅아웅은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있었는데 반전도 재밌었고 야, 키메라는 방송에서 아웅 할만하다 하고 생각은 오는군요. 들었어요. 충분히. 맞아. 키메라는 아, 진짜 귀여워요. 인공적으로 길러진 그래서 이거 귀여운 패스로 줬으면 콘텐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엠포리어스 뭐 다음 주민들이 버전에 준다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버전 2번인 거죠. 도울 수 있는데 키메라가 일하는 곳이 아웅아웅 사무소야. 아, 너무 귀여워. 키메라도 출근을 해요? 놀랐나요? 그 히아킨이 니카드로와의 의료 활동하면서 전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오크만을 정원에서 막대한 피해를 애들이 입어 모여 급히 있더라고요. 처리해야 할 일이 정말 그 많아요. 정원 전체가 귀여워. 키메라는 재건 작업에 꼭 필요하죠. 재건 작업이 하지만 필요하다. 얘네들 중에 어떤 무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이라고 하니까 더 어? 귀엽다. 그래서 개척자는 관리자 역할을 맡아 키메라의 업무를 지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최강의 팀으로 만들어야 해. 목표는 명확한 이벤트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면 쓸데없이 되지? 어렵거나 오래 일을 걸리지 하다 보면 말고. 키메라는 저마다 딸깍딸깍으로. 다른 장점을 보이죠. 물론 단점도 있고요. 개척자는 적합한 키메라를 업무에 투입하고 그들의 물론 특성에 따라 가끔씩은 팀 이제 구성을 좀 조정해 길고 최강의 팀을 깊이 꾸릴 있는 수 이벤트도 있습니다. 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키메라들은 자동으로 업무를 그럴 시간에 처리하고 역시 메인에 힘쓰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감독하기만 하면 그런 되죠. 거는 한 1년에 한 번씩만 하고 모두의 랭킹이 표시되니 좀 무거운 항상 더 이벤트는 높은 랭킹을 목표로 삼아봐. 키메라들을 업무왕으로 만들어버려. 이거 그렇게 팀 이름 어렵진 짓는 않을 것도 것 되게 같고. 웃겼는데 이 정도면 파이논도 하겠어. 데이, 파이를 욕하지 마. 그리고 그거 근데 욕 아닐 수도 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얘들은 저마다 이름도 생김새도 성격도 애들이 다 은근히 다르다고. 속세에 찌들어 있더라고. 관리자는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긴 해. 직원들에 적당히 잘 찌들어가지고 알아야 그에 맞는 또 그 오더를 이상으로 내릴 수 있죠. 악랄해지지도 못해. 그중에 까다로운 녀석들은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누구보다 급한 빨리빨리 모든 걸 묵묵히 해내는 고분고분. 저 더는 못 읽겠어요. 왜? 이름이 대체 이게 뭐예요? 그럼 우리 얼른 다음 버전 이벤트로 넘어가 봐요. 요즘 오크마에 신기술로 만든 가짜 골동품이 아, 요것도 재밌었어요. 급증해서 주민들이 속고 있어요. 딸깍딸깍. 거룩한 도시 보물 감정에서 참신하더라고, 이건 되게. 를 도와 이런 보물들을 감정하고 골동품 시장을 정리해야 대충 하죠. 이제 개척자가 골동품 감정이란 사기치는 애들 파이논의 이상한 취미에 이랑 물들기라도 뭐 한 진품 건가? 선의 인가 사람, 아닌가 어떻게 진품 엠포리어스의 명품이죠. 골동품을 감정하는 감정하지? 내용인데 이것도 걱정 간단하게 마세요. 즐기기 이건 좋았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랍니다.
개척자는 옳게 된 매일 이벤트. 테오도로스에게 그쵸, 성옥을 주기 위한 주기만 하면 이벤트. 돼요. 남은 건 테오도로스에게 떠넘겨버리세요. 스타피스 컴퍼니 이 대기업인데 빼미가 장담하는데 아주 빼미의 행동을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보스도 악덕 짭짤할 대기업이다. 블랙 기업.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마지막 코드인 것 같고요. 쭉 지나가서 정체된 허영. 수레바퀴의 형체. 승급자로 정체된 바뀌고 허영이 곧 맞습니다. 2배 재료 주는 거. 샤오지. 在文法罗斯3点， 는 이번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보는 거죠. 육성 목표로 설정. 我是崩坏系列 IP 烧鸡。在文法罗斯3.0版本上线后，我们收到了来自开拓者的许多反馈和建议。从结果来看， 뭐 사과 방송이야? 3.0的一些内容，它最终呈现出来的效果是不够理想的。 그런 거 开 같은데? 拓任务 뭐 사과할 게 뭐가 있지? 有时为了打开一扇门要反 아 复推球， 버그. 或是在直面泰坦前还要四处跑来跑去，这种疲惫的感受 피로감. 实在 아 不符 저거 合形成 기믹 到 개수 不断的 때문에 质 그런가 量 보다. 所以这段 그거랑 时间 몹들 我们一 배치 直在对主线体验进行审视和优化， 듣긴 했었던 包 것 括已 같다. 上线 기억나요. 3.0和后续所有版本的内容。 많이 넣으면 좋아하겠지 하고 넣었는데 너무 많다고 욕 먹었어. 귀여워. 我们同时也在对任务流程进行 그러니까 적당히를 몰라 이것들은. 3.0版本为例， 그러니까 많이 넣는 건 좋아. 근데 메인 스토리로 가는 일직선 방향에는 너무 많이 넣지 말란 얘기죠. 그거는 이제 빠르게 그냥 메인만 볼 사람들은 안 해도 되게끔. 会被安排到主线外，成为开拓者自由探索的属 아 性。 이게 참 잘한 것 같아요. 메인 스토리 바깥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처럼 퍼즐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혼자 알아서 파먹는다고. 每一个版本在方方面面 아 다른 버전들에도 세심하게 배려가 될 것이다. 开拓者好，我是游戏设计胖子。 게임 除了 디자이너. 像刚才烧鸡老师说的，我们也正在调整 3.1 되게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분이네요. 以 3.1 版本为例，我们降低了地图中的敌人数量，并剥离了部分 적수 主线 줄이고 中的谜题，希望保证谜题与剧情的结合更加紧密。 방금도 상자 치운 것 같은데 이 3중으로 돼 있는 퍼즐을 2중으로 줄인다든가 중첩수를 줄이는 느낌. 开拓者需要多次切换操作视角，但其实只是为了打开一条通路。在复盘过程中，我们意识到这样的设计不仅繁琐，也没有很强的趣味性。 흥미도가 于是我们将 높지 这些并 않다. 不有趣的流程从主线中删去。 저는 이게 但始终 개선된 会保留 버전으로 한 것 部分围绕 같아요. 这些扎格列斯之手的谜题设计，供抱有探索欲的开拓者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만약에 기믹으로 진짜 덕지덕지 초기 버전을 했으면은 이틀로 못 끝냈을 것 같은데 3.0. 프로젝트 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끝낼 때가 됐는데 다들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다들 엠포리어스의 이야기에 더 푹 빠졌으면 좋겠어. 모두랑 더 많은 기억을 만들고 싶다고. 너의 칼날이 영원히 부러지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지. 엠포리어스에는 여러분의 발견을 기다리는 요소가 수없이 많답니다. 모두 이 세계의 사람들과 뜻깊은 인연을 맺어나가길 기대할게요. 오케이. 귀여운 키메라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웃는 것 봐. 귀여워 죽겠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3.1 버전 프리뷰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합니다. 짝짝.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도 이제 방송을 꺼야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우린 이제 시작이죠.